해밀턴이 재밌는 시계를 내놨습니다. 바로 재즈마스터 퍼포머. 이름에 폼 들어갔다고 폼 미쳤다 드림 넣을 생각만 떠오르길래 집어치우고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봤어요. 해밀턴 제마 퍼포머 폼이 미친 건지를 한번 뜯어보죠. 해밀턴 안에서의 컬렉션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내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클래식 모델은 터줏대감 컬렉션이고요. 한국에서 흥행하고 선방하던 컬렉션인 재즈마스터는 약 20년 먹은 컬렉션입니다. 타겟 시점은 1960년대를 쳐다보고 있죠. 혼란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재즈마스터와 같은 1960년대를 타겟으로 한 복가 컬렉션, 인트라매틱이 등장하면서 제마의 입지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60년대 분위기냐, 복각하냐의 맞다이. 솔과 인트라매틱의 복각에 상당수의 시적품들의 전리선이 개방되어 버린 것은 사실이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제마의 전성기는 아름다웠습니다. 한때는 중저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볼뚜기인 해밀뚜기, 스포티한 오토크로노 모델도 가격 대비 감성이 뒤져버린다 하여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오픈하트로도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어딘게 모르게 관심은 미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퍼포머는 분위기 한번 뒤집어지기 위해 박차고 일어나준 느낌입니다. 그 느낌 그대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첫인상을 말할 때 롤렉스 데이토나가 자동으로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 특유의 3 컴팩스 아일랜드 분리감에서의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고, 이 타키미터 베젤에서 내부로 도달할 때까지의 교차 배색감도 동일하다는 점. 하지만 방금 말한 큰 틀에서만 닮아있고, 베젤부터 다이얼 소재, 핸즈라든지 인덱스 등등 세세한 요소들에서는 되려 교차점을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토나랑 얽혀서 손해볼 일이 있긴 함? 저는 이 시기에서 특히 도드라진다고 느끼는 부분은 두 가지. 핸즈와 측면 디자인. 우선 핸즈는 크로노그래프 복잡한 다이얼을 가로지르면서 기준이 되어줄 볼드함, 크로노 특유의 복잡함 속에서 시분 핸즈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어필한 듯하여 거기에 매끈한 구분선, 절단면이 부여되어 마감의 퀄리티를 한층 높아 보이게 만들어줬습니다. 매력 포인트 두 번째는 측면 설계. 두께감이 있는 크로노그래프 치고는 상당수 유려한 선을 가져가고 있어요. 흡사 스포츠카처럼 공기 역학을 고려한 듯한 쉐입. 이 측면 설계에 또 하나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 더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 더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죠. 아무리 예뻐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남시계입니다. 크기 얘기와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무브먼트. 퍼포머는 에타 7753 베이스입니다. 팔진동의 파워리저브 60시간의 스펙. 무브 얘기는 크기도 관련되어 있지만 두께에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계 두께는 15.3mm로 측정이 되네요. 쌉 밥통 소리 들을 수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두께와 크기에 무뎌지기보단 얇고 작고 가벼운 시계의 가뿐함에 매료되곤 했습니다. 때문에 이 로터가 꼭 존재해야만 하는지, 와인딩이 주는 편리함도 있겠지만 저는 착용감의 한 표입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백이 꼭 필요해야 했는지, 특별히 멋진 무브먼트도 아닐 뿐더러 현란한 무브 코스메틱을 가미해준 것도 아니기에 역시 아쉽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어떤 시계든지 또 이제 디스플레이백 들여다볼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구경하게 되긴 합니다. 방수도 굳이 10바까지 가져야 하나? 크로노가 오바여도 화 안 낼 거예요. 이런 몇 가지만 포기하면 두께 14mm대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크로노 두께치고 개 훌륭한 거거든요. 자, 그럼 두께 말고 사이즈는 어떠할까? 케이스질은 42mm. 이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두께에 이어서 러트로도 주목해줘야 되는데, 제가 측정한 수치로는 50.6mm.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러그 끝과 끝거리를 잰 거예요. 그런데 옆에 뭐가 하나 더 있죠? 이런 모습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 딱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56.8mm로 6mm나 체감이 늘어나요. 가운데 링크를 더 짧게 끊고 내려가는 수많은 시계가 널렸는데 밀턴이답지 않게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때문에 럭트럭에 6mm를 더 얹어줬네요. 이 말은 곧 방간의 가능성이 뚝상한다는 것. 선 붓을 후 줄질 마인드를 가진 저로서도 선 스트랩 마렵게 만드네요. 답을 굳히기 전에 착용감까지는 논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죠. 브레이슬릿 줄 조절. 다들 아시겠지만 큰 시계를 찰 때는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길이를 조절하는 게 낫습니다. 자칫하면 이 무게로 이 손목이 피스트 운동을 하면서 초코를 으개버릴 수도 있으니까. 착용했을 때의 느낌 생각대로 좀 큽니다. 반갑스럽게 느껴질 때 괜찮은 자위법인 거울샷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러그가 굽어있지 않고 형태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방구샷 착상 얘기는 그만하고 진짜 착용하고 나가볼게요. 한번 나갈 때 4-5시간 정도의 야외 활동 결과 버겁거나 크다거나 누군가의 방간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굴빵하게 봐줄 것 같은 느낌. 시계줄도 적당히 타이트하게 줄질해서인지 딱히 불편하지도 않았다는 점. 당연히 긴팔을 입게 되거나 겨울철이 되면 두께가 만만치 않겠지만 생각보다는 의외다 싶을 만큼 착용감은 괜찮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착용감에는 재밌는 요소가 숨어있던 게, 측면 설계를 볼 때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직경이 감소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케이스백 크기까지 줄어드는데, 결국 사이가 맞닿는 부위는 러그를 제외하고도 39.5mm 정도까지 감소합니다. 그래서인지 손등에 넉넉하게 덮여진 그런 답답 느낌은 적은 편이었다.
오히려 야외에 나갔을 때 반사감, 빛을 먹어주는 부분은 먹어주고 반사해줄 부분은 반사해주는 이런 교차감이 시계를 화려하게 멋져 보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줄질이 반드시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건 레이싱을 연상시켜주는 스포티한 천공, 일명 퍼포레이티드 스트랩. 이게 본래에는 레이서들의 가죽이 닿는 부분의 표면적을 늘려줘서 열과 땀을 빼준다라는 기능적인 부분으로 시작했잖아요. 시계줄에서도 그런 기능이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역동적인 포인트로 느껴집니다. 브레이슬릿은 사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골라온 건데 무게를 떠나 퀄리티만 보자면 나빼드. 하지만 제가 알던 부슬 퀄과 비교했을 때 제마 오픈하트가 가지던 그 브러싱감, 그 촉촉한 브러싱을 기억하거든요. 그런 건 예전에 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브러싱감이 대로 얕아졌다. 다만 버터플라이 버클의 유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나아진 편이네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중앙 링크라인의 자유를 보시면 깨알 기교를 불어놨어요. 아주 귀엽게 이스터에그처럼 숨겨놓고 사실 안쪽까지 좀 신경을 써봤어 하면서 은근히 알아봐주길 바랬던 것처럼요. 손이라든지 접촉이 많을 수 있는 이 바깥 서스 하면은 민둥이라는 점이 살짝 실망스럽습니다. 심지어 이전 제마 5연줄 퀄리티에서는 5연줄 전체를 3연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퍼포머의 부슬 마감은 살짝은 너프된 듯 합니다. 날짜창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계에서 날짜창을 방치한 지 한 2년은 되어갑니다. 시계를 여러 개 운영하다 보면 날짜 관리가 너무 귀찮아져 버리기도 하고 이 핀 방식은 사용자로 하여금 피로감을 배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본 퍼포머 정리해보면 잔잔하게 구울 때쯤 지루해질 법하던 재즈마스터 컬렉션을 다시 한번 일으켜볼 만한 우람함으로 돌아왔고 기능뿐 아니라 과감한 외형 덕에 존재감은 강렬한 편입니다. 사이즈 특히 두께감이 좀 있으며 럭스럭이 장대하다는 점에서 얇은 손목으로는 약간 버거울 수 있다는 점, 그래도 방광 커트라인을 넘게 된다면 자켓을 벗게 되는 뜨거워진 날씨 속에 굴빵 존재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체로 무게감이 있고 럭스럭에다가 플러스 알파값을 주다 보니 부술중인 저마저도 이 시기만큼은 퍼포레이티드 스트랩을 선택하게 될 것 같고 실버 베젤인 성판도 매력이 넘치는 편이나 썬레이톤이 좀 더 밝아 보이다 보니까 그런 개체 영역에서는 좀 아쉽다. PVD 로즈 골드 화이트 다이얼의 조합이 레어하기도 하고 좀 눈에 들어오네요. 재즈마스터 퍼포머 인트라매틱이 흔들어 놓은 그런 해밀턴 내부 컬렉션 싸움에서 굵지가 않은 카운터 한방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시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